도파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환각증세 등 조현병 유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먼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서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파민 중독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내담자들이 내가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학생에서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말씀하세요. 어떨 때 도파민 중독이라고 느끼는지 물어보면 쇼츠나 릴스 같은 쇼폼을 몇 시간씩 계속해서 볼 때, 게임이나 온라인 쇼핑, 웹툰 같은 걸 보며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할 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또 요즘 영상을 볼 때 그냥 안 보잖아요. 2배나 3배속으로 빠르게 보는데 이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걸까요? 사실 도파민이라는 말은 뉴스나 TV 예능에서 많이 언급되면서 일종의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도파민 터진다 이런 말처럼요. 자극과 쾌락을 느끼는 행위에 무조건 도파민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도파민의 기능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크게는 2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운동신경을 자극시키거나 억제시킬 때 사용되는데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온몸이 떨리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쾌락, 성취감, 흥분 등의 감정을 느끼며 삶의 의욕과 몸의 활력을 느끼게 하는 기능인데요.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또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도파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환각증세 등 조현병 유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 중독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쇼폼이나 게임 같은 일회성 자극들에 계속 노출되면 도파민의 분비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즉 도파민 수치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과다해지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강한 갈망 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렇게 만성화되면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고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평소에는 즐거웠던 일이 더 이상 이제 즐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도파민이 과다할 때는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집중하게 되고 이전의 자극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번째는 만성적인 피로감인데요.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3번째는 감각이 과민해집니다. 도파민은 감각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소리나 빛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과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도파민이 쾌락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또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인상 깊은데요. 이걸 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흥분, 각성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우리 뇌에 상당한 무리가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의 상태, 즉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한 상태로 가기도 쉽다는 뜻이 됩니다. 일종의 시소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느끼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도파민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떤가요?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도파민 중독의 첫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저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인 것 같은데요. 도파민 중독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만 디지털 기기를 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하면 스스로 조절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적으로 쇼폼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파민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쇼폼은 넘겼을 때 다음에 무슨 영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가 어렵다면 몇 시간씩 계속해서 쇼폼을 보는 습관부터 줄여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 성취했을 때에도 분비가 되는데요. 성취라는 자극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고통 없이는 성취도 없어요. 힘들게 무언가를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경험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돕고 항상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을 줄이는 것입니다. 업무 보면서 카톡하고 밥 먹을 때 영상 보고 태블릿을 보면서 동시에 핸드폰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던 도중에 다른 자극적인 일로 넘어가면 우리 뇌는 과제를 완수했다는 느낌을 받고 보상으로 도파민을 내보냅니다.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막기 위해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의존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도파민 중독의 해결책이 심리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슷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언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지를 직면해보라는 거예요. 쌤은 보통 언제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게 되나요? 저는 할 일이 많이 밀려 있거나 하기 싫은 뭐 보고서 같은 게 있을 때 영상을 막 찾아보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시험 같은 걸 앞두고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은 뭔가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 도파민에 의존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이별의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잊으려고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밤새 보았다고, 그랬더니 더 우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자극적인 영상을 찾기 전에 일단 멈춰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피하려는 감정과 생각이 무엇인지 바라보라는 말이죠.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마음챙김을 권하더라고요. 도파민 중독에도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좀 쉽게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나 명상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다루기 너무 힘들면 심리 상담을 추천드려요. 저희가 그런 걸 도와드리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오늘은 도파민 중독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극적인 도파민을 찾기보다 일상에서 건강한 도파민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